고맙습니다. 아니 강사에게 강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데 오늘 또 우리 큰형이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수술 들어간 거 좀 보고 나온다고. 그래서 조금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자, 수업 진행할게요. 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빠르게 확인하고요. 한 번 더 넘어갈게요. 공부는 계속 반복밖에 없죠, 그죠? 가볼게요. 토지의 조사 등록 절차에서는 키워드가 뭐다? 모든 토지 나오면 뭐다? 국장, 그죠? 토지 이동 나오면 누구다? 지적 소관청.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그럼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는 계획의 수립, 조사, 조사부 작성, 정리계획서 작성, 정리. 계획의 수립은 뭐별로? 시군구별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등별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지번에서는요, 키워드가 지번 부여 방법이죠.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방향은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의 원칙과 예외는 암기하셔야 돼요. 등신, 본부. 예외적으로 뭐다? 본본. 예외가 뭐다?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본본의 부본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대상 토지가 뭐다? 여러 필지인 경우.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그래서 나머지 필지는 본본의 최종 부본 다음 순번으로 어떻게 하자? 부본.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이 나오면 합병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신청하는 때, 분할에서는 신청한다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합병은 항상 합선,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한다는 거. 자, 그다음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한다? 본본으로 부여하는데 요 지문을 암기할 때는 아래 준용하는 경우와 합쳐가지고 한 가지로 암기하시면 돼요.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본. 여기에서 확정이 뭐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이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다? 세 가지. 그게 뭐다?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에 의해서?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부여한다라는 거. 그다음 지번 변경에서는 키워드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무슨 사항이다? 승인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승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지적소관청의 승인, 국장의 승인 이런 말은 나오면 무조건 다 X예요. 다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나오면 세 가지 경우에만 승인 사항이라는 거.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의 뭐다? 반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목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용도를 전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뭐만큼은 임야, 유원지, 잡종지는 용도를 반드시 뭐 하셔야 되고 암기하셔야 되고 좀 추가한다면 어디까지? 도로까지요. 자, 그 다음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정리하기가 편해요. 주된 용도 토지 안에 종된 용도가 있으면 종된 용도는 별도의 지목을 주지 않는다고요. 항상 주된 지목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다만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내에 있는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지목을 뭐로 둔다? 대로 둔다라는 거. 그러면 전답 비교할 때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비교하시고요. 답에서는 뭐다? 연하고 뭐는 왕골이 자생하는지 재배하는지. 자생하면 뭐다? 유지, 재배하면 답. 그죠? 그다음에 과수원 목장용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로 간다? 대로 간다는 거. 임야는 다 암기하셔야 돼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온수, 약수류, 석유류가 나오면 뭐다? 용출인지 운송인지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대에서는 뭐 크게 비교할 만한 게 없는데 박물관, 미술관, 극장은 뭐하고 비교해라?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유원지하고요. 그다음 공장용지는 뭐 특이점은 없고요. 주차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은 지목이 뭐다? 주차장에서 제외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시설물 부지 뭐다?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뭐로 본다는 거다? 주차장으로 본다는 거. 이거 좀 조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소 용지에서는 아래 거 석유, 석유 제품, 가스, 전기 뭐 요 내용보다는 아래 저유소와 뭐다? 원유 저장소. 잡종지에 가면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하고 묶어서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럼 도로에서는 교통운수를 위하여 이거 나왔을 때는 뭐다? 도로 아니면 철도 용지인데 보행이나 차량 운행 나오면 뭐다? 도로, 궤도, 역사, 공작창 나오면 뭐다? 철도 용지. 제방은 뭐다? 방방방방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뭐다? 토지 나오면 하천이고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나오면 뭐다? 국어라는 거. 유지는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열하고 왕골이 뭐다? 자생이냐 재배냐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양어장은 해상이 아니라 뭐다? 육상에 수도용지 나오면 수수수수수수 가시면 되고요. 공원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묘지 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뭐다? 묘지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럼 체육용지에서는 승마장하고 뭐다? 경륜장. 이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뭐다? 경마장. 이거 비교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원지와 관련되는 지목은 다 암기하셔야 돼요. 금방 세 가지 암기했잖아요. 동물원, 식물원 뭐다? 민속촌 이거 세 가지 암기했고요. 수영장 조심하라고 했죠. 수영장은 박태환 생각하면 안 되고 어린이 뭐다? 물장구 치는 물놀이터예요. 물자 빼면 뭐가 나온다? 어린이 놀이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러 가야 되죠. 배 타고 유선장 낚시하고 뭐하자? 야영하자 이렇게요. 그럼 승마장하고 경륜장은 뭐하고 비교한다? 경마장 이렇게 해서 9개 정리하시면 됩니다. 종교용지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뭐다? 향교죠. 향교는 꼭 역사적, 유적, 고적, 기념물처럼 보이거든요. 향교는 사적지가 아니라 뭐다? 종교용지라는 거 조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을 별도로 뭐로 둔다? 그 다음에 잡종지 갈대밭,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창고 용지하고 이거는 비교되셔야 되고요. 돌 캐내고 흙 파내면 뭐다? 잡종지인데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잡종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수실은 뭐하고 저유소와 뭐다? 원유 저장소하고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 들어가는 애들 다 뭐로 갑니다? 잡종지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규모가 큰 애들 공항시설하고 뭐다? 항만시설. 그리고 내 토지 옆에 있으면 좀 불편한 애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뭐다? 야외시장, 공동우물, 갈대밭. 내 토지 옆에 있으면 좀 불편한 애들이잖아요. 얘네들 다 뭐로 간다? 잡종지. 그 다음에 지목을 표기할 때 대장의 지목을 표기할 때는 뭐다? 정식 원문 그대로 적는다고요. 다만 지적 도면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그 정식 명칭의 몇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를 써서 지목을 등록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두 번째 글자 쓰는 거 몇 개? 4개. 차장천원. 얘네들은 꼭 적어 놓고 문제 푸세요. 실수하기 좋으니까. 그럼 이제 경계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경계 결정 기준, 고조무중, 고조유화, 토지절상, 해수면만, 토지 편입, 외견. 다만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뭐하다면 다르다면 이 방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에 의해서 지상경계를 결정한다는 것. 첫 번째 암기사항. 두 번째, 건축물을 걸쳐서 토지를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다? 예외가 몇 가지 있다? 4가지. 그게 뭐다? 판공도도, 확정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세 번째,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데 누가? 지적소관청이. 이때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은 반드시 또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토지의 표시 제가 생각하라고 했죠. 소재, 지번, 지목, 경계는 아니고 좌표 뭐다? 면적 아니고. 그래서 경계와 뭐 빼고 면적 빼고 소재, 지번, 지목, 좌표까지. 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하나만 기억하라 했거든요. 경계점에 뭐다? 위치 하나만 기억하라 했습니다. 위치 나오면 뭐가 나온다? 위치 설명도 따라 나올 거고요. 좀 특이한 게 뭐다? 사진 파일과 표지의 종류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에서는 면적의 결정 방법을 정리해야 되는데 면적의 결정 방법은 첫 번째 뭘 알아야 한다? 축,
축척을 알아야 되죠. 분모가 100단위의 축척인지 1000단위의 축척에 따라서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이 뭐하다? 다르니까요. 근데 법정 축척은 암기해놔야 됩니다.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는데 지적도는 다 사용하지만 임야도는 몇 가지만 사용한다? 2가지만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면적은 어디에 등록한다? 대장에. 그때 면적을 대장에 등록할 때는 계산은 어디에서 하느냐면 원칙은 어디에서 한다? 도면에서 면적을 계산한다고요. 이때 도면에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전자면적 측정 기법이 되는 거고 다만 해당 지역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뭐가 되는 지역이다? 빛이 되는 지역이라면 이 지역은 굉장히 정밀도를 요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가지고 좌표로서 면적을 계산할 거고 그때 계산 방법이 좌표 면적 계산법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면적을 측정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는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면 면적 측정하고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는 경우가 아니면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의 결정 방법은 항상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축척을 먼저 보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설문에서 축척이 제시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않으면 뭐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빛이 되는 지역이다. 이런 지문이 나올 겁니다.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빛이 된다. 이 말이 나오지 아니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지역은 뭐가 빛이 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빛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야도에서 산출한 면적이 또는 임야도가 비치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임야도는 축척이 얼마 쓴다? 3000과 6000을 쓰니까 어디까지? 자연수까지. 그렇게 해서 0.051대와 0.51대를 기준으로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정확하게 0.05 또는 0.51대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뭐하고 올리고 0이거나 짝수라면 뭐한다? 버린다. 그 지문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토지의 표시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의 종류가 8가지가 있는데 그 지적 공부의 각각의 무슨 사항? 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은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그럼 지금 반드시 나오는 거는 뭐다? 지목하고 뭐는 등록 사항은 일단은 무조건 나온다고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등록 사항과 관련해서 문제를 풀 때요. 문제를 풀 때 각각의 등록 사항이 어디에만 등록되는지를 기준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시험 문제의 유형은 딱 2가지거든요. 첫 번째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예를 들어서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낸다고요. 그러면 1, 2, 3, 4, 5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4가지는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고 하나는 뭐한다? 아닌 것. 이런 거 낼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대지권 등록부에 무엇이 등록되느냐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않았고요. 우리는 뭐다? 각각의 이 지문들이 어디에 등록이 되는지 역순으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어디에 등록되는지를 뒤에 적어가지고요. 뭐 해라? 문제를 푸시는 게 맞다고요. 또는 두 번째 유형은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의 연결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 물어보는 게 또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1, 2, 3, 4, 5. 그럼 토지 대장에는 지적도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이렇게. 그래서 연결사항이 옳은 것을 찾으세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그럼 이런 거 나와도 역시 뭐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뭐한다? 어디에만 등록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등록사항 나오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좀 많이 서둘거든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나씩 판단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보면 5개 이상이 안 넘어가요. 판단하는 게.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뭐다? 1번, 2번, 3번 이 안에서 정답이 결정돼 버려요. 근데 이런 유형은 뭐다? 5개 제가 안 넘어간다 했잖아요. 개별적으로 하나씩이니까요. 4번이나 5번에서 답이 많이 결정되는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식이든 각각의 등록사항이 어디에만 등록한다. 그거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가볼게요. 자, 소재와 지번은 일단 뭐다? 전부니까 정답의 결정 요소로 작용할 수가 없겠죠. 그럼 대표적인 유형이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럼 거기에 뭐다? 기억, 뭐다? 소재, 니은 뭐다? 지번. 그다음에 얘네들은 무조건 뭐다? 등록사항이니까 정답의 결정 요소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소재, 지번 나오면 뭐다? 전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목은 어디에 등록한다? 대장과 도면에만. 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요, 원문 그대로를 표기해서 등록합니다. 뭐로? 정식 명칭으로. 근데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요, 정식 명칭의 몇 번째 글자? 첫 글자를 써서 지목을 등록해서 공시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목은 어디에만 등록한다? 대장과 도면에만. 경계 읽을 때는 무슨 경계다? 도상경계. 풀이하면 도면상의 경계.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좌표는 뭐 당연히 뭐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면적은 어디에 등록한다? 면적대장에만. 이렇게. 그래서 면적 정리할 때는요, 면적의 산출은 어디에서 한다? 도면에서 계산합니다. 도면에서 계산한 면적을 등록을 어디에 한다? 대장에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축척은요, 지목과 등록되는 장소가 같아요. 그래서 암기할 때 축지목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요, 그림으로 공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 떠올릴 때는 문자로 기록한다 해서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 몇 개? 4개. 이렇게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에만. 이거 할 때 이제 좀 익숙해지면 뭐 한다? 토, 임, 공대에만. 이렇게요. 됐습니다. 자, 근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관계잖아요. 권리관계를 그러면 토, 임, 공대에 소유자의 뭐가 기록되는데, 소유자의 뭐가 기록된다? 성명, 소유자의 뭐다? 주소, 소유자의 주민번호, 소유자가 바뀐 원인, 소유자가 바뀌게 된 날이 어디에 기록되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에 기록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다 무엇을 기준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거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왜? 권리관계의 기준은 뭐니까? 등기부니까. 그렇게 해서 5가지 세트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변동원인, 변동된 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소유자별 지분이 나올 겁니다. 지분. 지분 나오면 뭐다? 공동소유. 이걸 떠올려야 되죠. 그럼 공동소유 떠오르면 뭐다? 공유지, 연명부는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고요. 자, 이제는 대지권, 이제 좀 익숙해질 겁니다. 대지권 글자가 나오면 뭐다? 지분이라는 연상이 이제 바로가 되죠. 1층 101호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뭐다? 가지는 권리인데, 그건 한 필지 토지 전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유 부분 면적에 비례해서 가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지권도 결국은 뭐다? 지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별 지분 나오면 이제는 뭐다? 공유전명부와 어디? 대지권 등록부에만, 줄여서 공대에만. 이렇게요. 고유번호. 자, 번호가 3번 나오거든요. 고유번호, 장번호, 도면번호에서 번호가 3번 나오는데, 번호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다? 도면 제외에 나머지에 다 등록한다라는 거. 그래서 보여 나오면 일단 구분해서 암기하지 마시고, 고유번호든 장번호든 도면번호든 구분하지 마시고, 뭐 빼고 도면 빼고 나머지에 등록이 다 된다. 그냥 이렇게 하나로 일괄적으로 암기하세요. 번호는 뭐 빼고 도면 빼고 등록이 다 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선생님, 근데 도면 번호인데 도면 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만 뭐 빼라? 공대 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암기할 때 도면 빼고 고유번호, 도면 빼고 장번호, 공대 빼고 도면 번호 이렇게 암기하면요, 나중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번호는 일괄적으로 뭐 빼라? 도면 빼고 등록이 다 된다.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도면 번호가 나오면요, 도면 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도면 번호는 당연히 도면에 등록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면 번호는 도면 빼면 이상하니까, 아, 얘네들은 뭐다? 공대 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나중에 혼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대장에만 사는 계기가 뭐다? 토토계기는 대장에만 사는 계기입니다. 이때 토토계기가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토지 등급,
토지 동사유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일 기준 수확량의 등급은 어디에만? 대장에만. 그 다음에 도면에만 등록되는 사항들 도 3구 암기할 때요. 3구 암기해 놓고 삼갑 구조 물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3구만 하다 보니까 삼각점하고 구조물만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출제인이 반대로 지적 기준점 이렇게 낼 때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 3구 삼각점 구조 물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도는 당연히 뭐다? 그림 도자니까 도면에만 등록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도면에 색인도, 도면에 제명, 도각선의 뭐다? 수치. 이렇게 해서 도면의 제명, 도면의 색인도, 도각선의 수치. 이렇게 해서 도 3구 삼각점 구조 물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15번 조심해야 됩니다. 15번은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이에요. 지적도. 그럼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은 뭐다? 도 3구가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겠죠. 물론 임야도에도 뭐다? 도 3구가 기록되어 있을 거고요. 근데 임야도는 아니고 어디에만? 지적도에만 등록되는 사항이 또 아래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지적도는 일반적인 지역의 지적도가 아니라 뭐가 비치되는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의 뭐다? 지적도에는 뭔가 특이한 세 가지가 더 등록된다고요. 도면의 제명이라는 것은 도면의 이름을 말하거든요. 그럼 지적도인지 임야도인지. 그럼 지적도 뭐다? 임야도. 이게 도면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도면의 제명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좌표, 즉 지적도 해가지고 괄로 해가지고 좌표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그 지역은 뭐가 비치되는 지역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이라고요.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에 어디에만? 지적도에만 등록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도면의 제명, 지적도 옆에 뭐다? 좌표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이니까 지적도 가지고 측량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경계를 표시할 때 훨씬 더 뭐하다? 정밀하잖아요.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이 도면에 의해서는 뭐 할 수 없다? 측량하지 마세요라고 경고성 문구를 적어둔다고요. 세 번째,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만약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으면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니까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출제인이 물어볼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많이 물어본다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뭐가 되는지요? 비치되는 지역의 어디? 지적도의 특성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대지권 등록부 나오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대지권 나오면 아파트 떠올리면 된다 했잖아요. 아파트 무슨 아파트? 고려 아파트, 그죠? 101동 1층 101호 떠올리면 돼요. 그럼 고려 아파트가 건물의 뭐다? 명칭이잖아요. 1층 101호가 뭐예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가 되겠죠. 대지권의 비율은 당연히 어디에?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되는 문장 나오면 다 어디로 가라? 대지권 등록부로 가면 돼요. 건물의 명칭이 뭐다? 고려 아파트. 그거 떠올리면 돼요. 그래. 떠올릴 때 뭘 떠올리라? 고려 아파트 1층 몇 호? 101호. 고려 아파트가 뭐다? 건물의 명칭. 1층 101호가 뭐다?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사항 두 가지. 부호와 뭐다? 부호도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래서 위에 거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15번하고 18번하고 17번하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15번은 어디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지적도에 등록 사항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 사항이 아니에요. 네,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정리가 다 되셔야 돼요. 자,
요까지 만약에 다 되시면 여러분은 어떤 지적 공부든지 다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 공부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민구 씨, 우리 뭐 하나 만들어 볼까요? 갑자기 막 졸다가, 그죠? 그래. 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대지권 등록부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럼 대지권 등록부라는 지적 공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등록하세요 하면 제가 등록할 거고, 등록하지 마세요 하면 안 할 거거든요. 소재하고 뭐다? 지번. 등록할까요? 판단한 이유가 소재 지번 어디에? 전부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소재하고 뭐다? 지번은 기록할게요. 지목은요? 지목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다 안 한다의 기준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기준이 없잖아요. 지목은 어디? 대장과 도면에만 이렇게. 대장에는 뭐다? 정식 명칭으로. 도면에는 정식 명칭의 몇 번째 글자? 첫 글자로. 두 번째 글자로 쓰는 게 몇 개? 4개. 뭐 이렇게 가지고 딱 기준이 있어야 된다. 경계는요? 안 하죠.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 경계. 어디에만? 도면에만 이렇게. 시험장에 갔을 때도 이렇게 풀으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따져가는 게 가장 늦은 듯하지만 가장 뭐다? 빠른 거예요. 서둘면 시간만 잡아먹고 우왕좌왕하다가 이 문제 못 풀거든요. 하나씩 판단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요. 좌표 안 하죠. 면적 안 하죠. 면적은 어디? 대장에만. 그죠? 안 한다고요. 축척 안 하죠. 축척은 지목과 등록되는 장소가 같거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자의 변동 원인, 소유자의 변동된 날은요? 등록하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 몇 개?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막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하겠네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자가 바뀐 원인, 소유자가 변동된 날까지 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할 건지 안 할 건지. 지분 기록하죠. 지분은 공유지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소유자별 뭐다? 지분 등록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번호가 3가지가 나오거든요. 고유번호, 필지별 장번호, 도면번호에서 번호가 3번 나오거든요. 자, 고유번호 등록할까요? 등록? 예, 번호 나오면 다 뭐 빼라? 도면 빼고 등록이 다 된다. 이 도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다? 고유번호 등록하겠다, 그죠? 장번호도 하겠죠. 장번호. 그 다음에 도면번호는 뭐 빼고? 공대 빼고 나머지는 공유지명부에 등록하지 않고 어디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하지 않는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공대 빼고 나머지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각각의 등록상을 암기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각각의 지적 공부의 고유 등록상을 암기했거든요. 그럼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사항이 몇 가지다? 3가지가 있다고요. 무슨 아파트? 고려 아파트 몇 층? 1층 101호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뭐다? 대지권의 뭐다? 비율. 이렇게요. 그럼 실제 우리는 대지권 등록부라는 지적 공부를 열람을 해보면요. 그게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소재, 지번, 성명, 주소, 주민번호, 변동원인, 변동된 날, 소유자별 뭐다? 지분. 그 다음에 고유번호 뭐다? 장번호.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그 다음 대지권의 비율이 등록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런 방법이라면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어떤 지적 공부를 갖다 놓아도 여러분이 지적 공부를 다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뭐냐 그렇게 암기하지 마시고요. 각각의 등록사항이 어떤 지적 공부에만 등록되는지를 암기하면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 방법으로 한다면 대지권 등록부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의전명부든 경계점 좌표 등록부든 다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등록사항은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지적 공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얘네들을 뭐 한다? 전산화 시켜둔 게 뭐다?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 처리 시스템. 그러니까 지적 공부의 종류는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적 공부인 가시적 지적 공부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지적 공부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그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 지적 공부 이렇게 내면 위에 거 7가지예요. 근데 지적 공부를 전산화 시켜두면 정보 처리 시스템이잖아요.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 정보 처리 시스템화되어 있는 지적 공부 이렇게 내어줘요. 그러면 위에 있는 애와 아래에 있는 애, 위에 있는 지적 공부와 아래에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은 비치 보관 장소도 다를 거고 발급 열람 신청할 때도 뭐다? 좀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보관 방법도 좀 다를 거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뭐 하셔야 한다? 암기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보관하다가 지적 공부가 화재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체 없이 이를 뭐 해야 되고 복구를 시켜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지적 공부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되는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이 또 뭐가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런 거 내용도 정리하면 1단계 과정이 끝나요. 그러니까 통상 이 1단계 과정에서 5문항 정도가 출제된다고요.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뭐다? 지목하고 뭐다? 등록 사항이라고. 그럼 나머지에서 3문제 정도가 더 출제될 건데 그 나머지에 어디에서 출제될지는 그날 출제율이 뭐다? 랜덤 형식으로 낸다고요. 랜덤. 근데 그 나머지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다 암기하고 가시기를 바란다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이제 지적 공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를 뭐 해야 한다? 보관해야 되겠죠. 그럼 지적 공부는 일반적인 지적 공부는 어디에? 지적소관청 어디에? 지적서고에서 보관 관리한다고요. 자, 근데 외부로 원칙은 외부로 반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뭐가 안 된다? 반출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반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뭐다? 시도지사 또는 뭐다? 대도시 시장에 뭘 받았을 때 승인을 받으면 반출이 가능하다고요. 또는 승인이 없이 지체 없이 반출했을 때는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터지면 승인을 받을 겨를이 없잖아요. 이때는 뭐해라? 지체 없이 반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누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지적 공부를 관리하니까 발급 열람도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런데 정보처리 시스템을 좀 보시게 되면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지적 공부는요. 비치 보관권자가 누구냐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비치 보관 관리권자가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니까 발급 열람도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관리권자가 누구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인데요. 발급 열람 신청을 할 때는 여기에 시도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특이점이라고요. 그러니까 발급 열람 신청을 할 때는 누구에게 신청할 수는 없다? 시도지사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이. 그죠? 근데 누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읍면 동해장. 그래서 정보처리 시스템을 출제인이 자주 물어보는 이유가 저것 때문입니다. 지적 공부는 비치 보관권자, 즉 관리권자와 발급 열람 청구의 상대방이 뭐하다? 동일한데 정보처리 시스템화되어 있는 지적 공부는요. 비치 보관권자에 누가 들어가는데? 시도지사가 들어가는데 발급 열람 신청할 때는 시도지사가 들어가지 않고 누가 들어온다? 읍면동의 장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 지문을 출제원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지문. 자,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장 들어가는 애들이 몇 가지다? 3가지. 실제 이 국장 들어가는 애들요. 얘네들은 이제부터는 뭐 한다? 반드시
암기해야 되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주체는 출제인이 반드시 물어봐요. 근데 그 주체를 어디에서 물어볼지는 제가 답을 할 수는 없는데 주체는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근데 나올 때마다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국장 이렇게 다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지적법은 주체가 다 누구다?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이 어떻게 시작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법조문이 전부 다.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들어가지 않는 애들을 암기해야 돼요. 국장이 나오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누가 나올 때, 대도시시장이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애들은 뭐한다? 암기해놔야 된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치보관도 지적소관청은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금방 얘기했지만 주체가 다 누구다? 지적소관청이니까. 근데 정보처리 시스템은 지적소관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간다? 시도지사도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온다? 읍면동장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니까 이런 지문들은 뭐한다? 암기해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꼰자가 나오면 무조건 지적소관청으로 밀어붙이면 돼요. 찍어도 지적소관청으로 찍어야 된다고. 내가 암기하지 않는 애들이 나오면 다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 나오는 애들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암기해야 돼요. 암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연구보존해야 될 지적공보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보를 복잡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권자가 누구다? 국장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가 누구다? 국장 이렇게요.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요청권자가 누구다? 국장. 그러니까 세 가지는 세트로 묶어버려야 돼요. 여기에서 이 국장을 누구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나 누구로? 지적소관청으로 바꾸면 지문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국장 나오는 거.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뭐한다? 구축한다. 누가? 국장.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 누구다? 국장.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권자 누구다? 국장. 이렇게 암기해 놓아야 됩니다. 특히 1번 지문 조심해야 됩니다.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저 지문을요. 부동산 종합공부를 좀 가보면요. 저 비슷한 지문이 있거든요. 1번 지문을 보고 이게 부동산 종합공부를 보면 지문이 비슷해요. 저기 보시게 되면 관리 및 쪽집게로 10번에 관리 및 운영을 좀 보세요. 관리 및 운영의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연구 보존해야 되고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누구예요? 지적소관청이죠. 그죠? 별도로 뭐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럼 그 지문은 금방 또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뭐한다? 구축한다. 지문의 밸런스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장을 정확하게 암기해놔야 된다고요. 국장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전산 자료, 얘네들은 사실은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는데, 이쪽에 보시게 되면,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뭘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지적소관청 아니잖아요. 지적소관청이 아니니까 주체가 누구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뭐다? 심사. 지적소관청이 아니라면 무조건 뭐한다? 암기해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거 단답형으로 나올 수는 있다고요. 어떻게 나오는 게 좋을까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일단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사를 받아야 될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1번 국토교통부 장관, 2번 시도지사, 3번 대도시시장, 4번 상용위, 5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정답.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금방 읽었던 게 과거 기출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 근데 그 이후로는 거의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적전산 자료를 뭐 하려고 한다? 이용이나 뭐 하면 활용을 하려면 뭐 받고 심사받고 그 다음에 뭐다? 신청을 하면 돼요.
과거에 이 중간에 무슨 절차가 있었냐면 승인 절차가 있었는데 승인 절차가 삭제되었거든요. 근데 4년 전에 출제인이 승인 절차를 내어가지고요. 호되게 당했다고요. 삭제되었는데 시행령에는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어가지고 전부 전갑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지적전산 자료를 뭐다 다른 목적으로 내가 이용하거나 뭐다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국가재산을 마음대로 내가 내 개인 소유물처럼 이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가 소유물을 내가 내 개인처럼 열람하거나 발급은 가능한데 그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뭘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아라는 거예요. 심사가 통과되고 나면 뭐해라? 신청을 한다고요. 근데 심사를 면제하는 자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할 때 장장장 이렇게요. 장장장 암기할 때는요. 그 나물의 그 밥들 지네들끼리는 뭐한다? 야 우리 사이에 무슨 심사니?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 다음에 내 거 내가 볼 때 내 거 내가 이용하는 곳은 내 토지니까요. 내 토지에 관한 정보니까 내가 이용할 때는 굳이 심사받지 않는다고요.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그럼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하면 그 상속인도 토지 소유자죠. 그러니까 내 거 내가 이용할 때는 굳이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심사를 뭐 할 수 있다? 면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저기에서 정확하게 법조문을 구성하면요. 1번, 2번, 3번은요.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4번, 5번, 6번은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한다와 아니할 수 있다는 의미는 다르죠. 1, 2, 3은 아예 처부터 심사를 안 받는 거고 4, 5, 6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지분들을 지적법에서는요.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출제인이 문제를 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암기할 때 그냥 장장장 내 거 내가 개인정보를 제외하는 것은 심사가 뭐가 된다? 면제된다 이런 느낌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개사법 같은 경우라면 이게 뭐다?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을 걸 뭐 및 또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일단 지적법에서는 아직 출제인이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친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만 정리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심사를 받았다면 그러면 단위 지역에 따라서 시군구 단위는 다 당연히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하면 되고요. 당연히 신구 단위는 누구에게? 지적소관청. 그럼 시도 단위의 전산 자료일 수 있잖아요. 그럼 범위가 넓어졌죠. 그럼 넓어졌으니까 청구의 대상도 뭐다? 넓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하나 더 들어옵니까? 시도지사가 하나 추가되면 된다고요. 전국 단위는 뭐다? 국장이 하나 더 추가되면 된다고요. 수수료는 암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신청할 거냐 물어보면 단위 지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청구의 대상의 범위도 뭐다? 넓어진다.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그럼 지적소관청은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시군구 단위든 시도 단위든 전국 단위든 다 누구한테 신청하면 되겠다? 지적소관청에서 다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됐죠?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지적공부의 복구. 복구는 그나마 다른 애들보다는 뭐한다? 지적전산 자료는 거의 내가 알 가능성 없다 했죠. 근데 복구는 그나마 빈도수가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무려 3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출제 빈도가 한 65% 정도는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복구에서 나온다면 항상 정답은 뭐다?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 이게 항상 정답입니다. 항상.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요. 이제 우리 복구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